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이름만 들어도 어떠세요? 왠지 좀 피하고 싶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코티솔이 항상 우리 몸에 적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왜 이 호르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코티솔의 이중적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 때문에 코티솔이 참 많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티솔 없이는 우리가 아침에 활기차게 눈을 뜨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호르몬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제 코티솔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오해를 풀려면 당연히 그 기본부터 알아야겠죠? 코티솔은요, 우리 신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마치 우리 몸의 비상대응팀 사령관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닥치면 우리 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맞서 싸우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말이죠. 코티솔이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 시상하부가 비상사태다 하고 선언을 하면 그 밑에 뇌하 수체가 중간관리자처럼 명령을 착착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현장 요원인 부신이 코티솔을 땅 생산해내는 거죠. 아주 정교한 보고체계인 셈이에요. 이걸 HPA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이 얼마나 섬세하게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티솔의 첫 번째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영웅으로서의 모습이죠. 사실 코르티솔은요, 우리 생명의 수호자나 다름없어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또 몸의 염증 반응도 가라앉혀주고요. 특히 정말 중요한 건 아침에 우리를 딱 깨우고 밤에는 스르르 잠들게 하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밤이 되면 가장 낮아지는 이 리듬 덕분에 우리가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랄까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 그 자체라고 봐야죠. 이 비유가 정말 딱 와닿지 않으세요?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처럼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 우리 뇌에 포도당을 촥 쏟아부어서 최고의 성능을 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코티솔이에요. 일시적으로 통증도 있게 하고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위기를 돌파하게 만드니까 단기전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아군인 셈이죠. 하지만 영웅이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르티솔의 두 번째 얼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악당의 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의 기간. 바로 이 기간에 따라서 코티솔의 역할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잠깐의 위기를 넘기게 돕는 급성 스트레스와는 달리 끝나지 않는 만성 스트레스는 이 HPA축을 고장 내버리고 코티솔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요, 우리 몸의 설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계속 비상사태라고 인식하니까 에너지를 아끼려고 소중한 근육은 분해해버리고요. 그 에너지를 가장 저장하기 쉬운 형태, 바로 복부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유독 뱃살이 찌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지방만 쌓는 게 아니에요. 더 교활한 짓을 하죠. 코르티솔은 우리 뇌의 식욕 조절 시스템까지 교란시켜요. 배고픔을 알리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의 목소리는 막 치우고요. 이제 배부르다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 렙틴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배고프고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막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는 거, 이게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교활한 호르몬의 장난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의 코티솔 균형은 괜찮을까요? 한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용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목록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이 중에서 좀 익숙한 항목들이 눈에 띄나요? 만약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요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그냥 넘기시기 전에 한 번쯤 이게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HPA축이 이미 과부하 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이 통제불능의 호르몬을 길들이고 우리 몸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저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티솔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린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코티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의 그 건강한 리듬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어떤 대단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콜티졸을 조절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네 가지 영양소는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어에 많은 오메가3는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서 HPA 축의 과부하를 막아주고요. 아보카도나 시금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처럼 신경계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줍니다. 또 김치 같은 발효식품, 다들 좋아하시죠? 이게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주고, 계란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재료를 공급해주니까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죠. 물론 식단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잠은요, 지쳐있는 HPA축을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활 태워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기에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활동으로 과열된 신경계를 좀 식혀준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코티솔 관리를 위한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가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연구에 따르면요, 스트레스를 파괴적인 위협으로만 여기는 C 타입 성격,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 타입이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E 타입 성격, 즉 U 스트레스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코르티솔은 단순히 좋은 호르몬도 나쁜 호르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메신저인 셈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코르티솔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